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도빠입니다. 9월이 정말 잔인한 가을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졌습니다. 본격적인 집값 하락세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9월 위기설이 썰로 끝날 것 같기도 했는데 정말 주변에서 심상치 않은 시그널들이 터져나오고 있죠. 지금 집값이 반등을 이루고 있다는 분위기가 슬쩍 꼬리를 감추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신고가와 신저가가 혼조세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요. 뜯어보면 대부분 하락 지표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이런 대세 하락장에 대한 궤적을 언론도 무시할 수는 없죠. 가장 냄새를 잘 맡는 순발력이 있지 않습니까? 보도가 여러 언론사와 동반해서 보합 논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서울 아파트가 7주 연속 제자리 걸음을 지속했다. 7주 전이면 완전 반등이라는 불꽃놀이를 신나게 터뜨릴 시기였는데요. 이젠 그 7주 전도 그냥 집값이 제자리 걸음을 했다는 릴레이식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하락세를 멈췄다는 거지 이게 그냥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비상하는 용이 됐다는 건 아니죠. 결국 지금 온 사방 실제 거래에서 나오는 집값 추이는 거의 파란색입니다. 푸르딩딩하게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서울은 대체로 거래가 한산하다는 총평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중저가 위주로 아파트 가격이 분명 하락하고 있다는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9월 들어서 확실하게 터져 나올 것은 지금 서울 매물이 거의 7만 건에 육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거 이렇게 끝까지 매물 내놓고 버티다가 제일 비싸게 팔고 이후 새 집으로 갈아타겠다는 심리인데 버티기까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당최 주변 집값을 밀어올릴 만한 결정적인 카운트펀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때부터 결국 최고가로 도배되던 기사가 최저가 거래로 바뀌어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서 9월부터 본격적인 하락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끝까지 집값을 방어해야겠다는 심리는 정말 고래 힘줄보다 질기죠. 특히 집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이제 자기 자산 파이가 순식간에 날아갈 위기로 느껴지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도 버티기에 실패한 거래 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호가 방어세가 아주 첨예한 구도를 이루게 될 겁니다. 지금 거래 시장에서도 같은 동의 입지별, 단지별 양극화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신고가는 대부분 미등기 혹은 계약 취소로 자취를 감추는 경향이 많죠. 이렇게 반토막 거래가 나온 이후에 신고가를 찍어내는 경우가 많은데 집값 하락에 대해서 완고하게 저항하는 호가 방어라 말할 수 있죠. 일례로 성복동 LG빌리지 1차가 반토막이 난 거래가 나왔었는데 이후 바로 같은 동네죠. 성복역 롯데캐슬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반토막 거래 이후 나온 신고가는 가격 방어용 미등기 혹은 이후 계약 취소로 가는 거래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30평대를 또 들여다보면 오히려 고점 대비 3억 정도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거래 정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성복역 롯데캐슬 파크나인 그러나 아직 미등기 상태고요. 시간이 여기는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죠. 이런 양상이 더욱 뚜렷한 곳 중 하나인 송도. 송도는 그냥 액자에 넣고 보면 되는 예쁜 도시로 그치면 되는데 그냥 투자 목적으로 억지로 진입했다가 피눈물 흘리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송도는 더 이상 지난 2022년의 폭락 이후에 가격 저지선을 다시 회복할 만한 여력이 없겠습니다. 그래서 거래가가 천차만별, 반토막 거래에서 신고가 거래까지 그래도 대세는 거의 폭락에 가까운 거래들이 더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잔존 집값 방어 벨트 라인이 최후의 불꽃이 돼서 폭락이라는 어둠을 몰아내려 하지만 저물어가는 해가 어떻게 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부동산 시장은 좀비적인 특징이 많이 있죠. 끝까지 이렇게 죽을 수 없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미등기로 집값 띄워보려고 엄청난 시도가 있어 왔고 지금도 시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의무적으로 7월 26일부터 등기 여부를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공개하기로 했는데 여전히 빈 괄호로 남겨진 집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특히 서울이 제일 심할 수밖에 없죠. 10건 중에 4건 이상이 등기를 치지 않은 거래라는 겁니다.
어떻든 비싸게 팔고 빠지려는 매도세라는 거죠. 집값 무조건 둥둥 띄워서 호구 대모집, 걸려드는 사람에게 덤탱이를 씌운다는 건데 이거 뭐 명백한 불법이고요. 지금 서울 집값 반등의 시그널은 이런 미등기 이후에 계약 취소로 이어지는 프로세스 상당히 많다는 점이고요. 결국 이렇게 허위로 쌓아놓은 집값은 그대로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겠죠. 대외 여건이 급격하게 변하게 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직격탄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헐렁하게 쌓아놓은 집값은 그냥 하락 정도가 아니라 폭락 양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당초 6억 정도 수준을 12억 수준으로 헐겁게 올려놓은 수치는 자산시장 자체의 위기가 오면서 더 이상 견고한 자산으로서의 무게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순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대표적인 샘플 아닙니까? 전 국민이 자기 자산 규모보다 빚을 더 내서 부동산에 투자한 결과가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40년간 중국의 성장 동력이 됐던 건 믿기 어렵지만 SOC, 사회 간접 투자, 그러니까 건설과 연관된 부동산 쪽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부동산이라는 자산 구조가 견고하다면야 이게 국가 경쟁력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아주 단단한 자산 시장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동안 40년 동안 퍼부었던 건 그대로 모두 부채였다는 결과물이 나온 거죠. 거의 44%가 GDP 중 부동산이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건설 부동산 제국을 일어났지만 막상 지금 1위 부동산 그룹이 돈을 갚지 못하고 쩔쩔매는 부채 청산이 기본적으로 안 되는 빚더미 위에 쌓아 올린 허울 좋은 자산이었다는 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중국 도시 아파트 5분의 1이 비어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인민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해결해 보려는 시도는 하려 하지만 근본 체력이 바닥입니다. 중국 샘플이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죠.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68조, 이 중 부동산과 연관된 주담대 규모만 820조에 달합니다. 지난달 7월에만 6조가 늘었어요. 이 돈 다 어디로 갔겠어요? 지금 서울 분양시장 난리가 났죠. 건설사가 이제 아파트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를 한 달에 1억씩 올려요. 근데 이런 고분양가를 수요층이 관대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래. 아니 어느 정신 나간 사람이 한 달에 1억 오른 물건을 사려 하겠습니까? 무슨 뭐 득도하고 해탈하고 구원받았습니까? 단돈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해도 사람 목숨이 날아갈 판인데 1억이 오른 집을 관대하게 사준다고요? 이렇게 고분양가 아파트를 찍어내도 청약 경쟁률이 높은 건 바로 대출 때문입니다. 1,000조 이상의 가계부채가 죄다 부동산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롯데캐슬 이스트폴처럼 15억 하는 아파트 당첨돼서 내 집이 돼도 이건 그렇게 목숨 걸고 땡겨온 대출, 그 빚잔치에서 나온 돈으로 쌓아놓은 부실 자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변 시세도 구이동 레미안 파크스위트 14억, 분양가하고 똑같아요. 시세 차익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집값 폭락 오면 마이너스 나게 생겼는데 그래도 서울 분양은 폭발 중입니다. 결국에는 오를 거라고. 이런 식으로 부실 자산을 정신없이 쌓아놓는 겁니다. 결국 건설사는 계속해서 분양가 올리고 수요자에게 그대로 상승분을 전가시키고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집값 자체가 가처분 소득이라는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산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냥 부채 덩어리라는 얘기죠. 그러나 마지막 로망, 내가 지불한 분양가보다 주변 시세 대비 10억 이상 차익을 킵할 수 있다는 로망, 이건 분양가 상한제가 완전히 작동되면서 반값 분양으로 나왔을 때 가능한데 분상제 뭐 이제 완전히 사라졌잖아요.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나와도 분양가는 이 동네는 때깔이 틀리죠. 20억에 가까운데 분상제 뭐 있으나 마나. 용산 호반 서밋 에디션 당첨됐다 하지만 주변 시세 차익을 장담 못하는 건 지금 본격 집값 폭락의 위기가 몰려오고 있다는 거죠. 빚을 시세 차익으로 막지 못하는 악몽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분양이 분양가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분양가를 빚으로 극복하고 있는 대가계부채의 시대가 활짝 열린 판도라의 상자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9월은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변화가 몰려오는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조심조심 또 조심해도 지나치지 않는 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다음 달 부동산 시장에 대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조현상이 뚜렷한 상황이고요.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도 없는 상태죠. 집값을 밀어 올릴 만한 추세가 아무 곳에서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마른 사막을 걷는 것과 같은 느낌이죠. 대비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